같이 7번을 찍자. 우리 모두 다 같이 7번을 찍자. 국제도시 부산은 한근형이 좋아요. 우리 모두 다 같이 7번을 찍자. 7번 해야 됩니다. 7번 해운대의 젊은 일꾼 참신한 정치 의리있고 정의로운 대안해냈다. 7번 바꿔봐요 국대 정치 참신한 인물 한근형 끼고 7번 대안해냈다. 7번 대안해냈다. 7번 우리 모두 다 같이 7번을 찍자. 우리 모두 다 같이 7번을 찍자. 배신 정치 부패 정치 우리 함께 심판해요. 우리 모두 다 같이 7번을 찍자. 7번 해야 됩니다. 7번 해운대의 젊은 일꾼 참신한 정치 의리있고 정의로운 대안해냈다. 7번 바꿔봐요 국대 정치 참신한 인물 한근형 끼고 7번 대안해냈다. 7번 대안해냈다. 7번 우리 모두 다 같이 7번을 찍자. 우리 모두 다 같이 7번을 찍자. 국제도시 부산은 한근형이 좋아요. 우리 모두 다 같이 7번을 찍자. 7번 해야 됩니다. 7번 해운대의 젊은 일꾼 참신한 정치 의리있고 정의로운 대안해냈다. 7번 바꿔봐요 국대 정치 참신한 인물 한근형 끼고 7번 대안해냈다. 7번 대안해냈다. 7번 우리 모두 다 같이 7번을 찍자. 우리 모두 다 같이 7번을 찍자. 배신 정치 부패 정치 우리 함께 심판해요. 우리 모두 다 같이 7번을 찍자. 대한민국의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 입히고 자식들 먹이느라 자기 입고 먹을 거 아껴가며 일하십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자려고 하면 자식들 먼저 자고 있어서 제대로 자식 얼굴조차 못 봅니다. 자식들 사랑해서 자식들 교육시키느라 자식들 먹고 입히느라 자식들과 제대로 된 시간조차 못 가집니다. 그게 대한민국 부모들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떻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해외로 탕감 나가시고 해외로 간호사 일 나가시고 해외로 파병 나가셔서 이 나라 경제 살려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평생 나라와 국가와 자식들을 위해 일하신 분들을 이 나라 정치인들은 증오하라고 교묘하게 뒤에서 부채질합니다. 이 나라가 왜 썩었냐면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단 한 놈도 제대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가 썩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국민 말한다는 인간들 보십시오. 최저임금 말도 안 되게 올려서 서민들이 다 그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엊그저께 기사 발표가 났는데 대한민국의 상위 24%만 전년 대비 소득이 상승했고 하위 76% 모두가 소득이 하락했습니다. 최저임금 오르면 좋죠. 저도 살면서 알바를 4년 넘게 했는데 근데 기업들, 일자리 제공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식당 가게 하시는 분들 최저임금 감당이 안 돼서
일자리 줄이고 노동시간 줄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존 일자리, 기존 노동시간 그대로 지켜지고 최저임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 택시기사 하시고 저희 어머니 전업주부신데 간간히 알바 나가십니다. 요새는 아들들 교육시키느라고 알바 나가고 계시는데 작년에 4명이서 일하던 거 최저시급 오르고 2분이서 일하고 계십니다. 4명이서 일할 거 2명이서 다 감당하시다 보니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씻지도 못하고 주무십니다. 저희 어머니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만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일 잘리신 분들은 잘리신 나름대로 경제 힘들고 잘리지 않은 분들은 잘리지 않은 나름대로 일만 하다가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식들 위해 일하느라 자식들 교육시키느라 제대로 된 청춘도 못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부조리하게 된 거 다 대한민국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 때문인데 자식들마저 여러분들을 대면대면하고 자식들마저 여러분들을 외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의 잘못이 실수가 있다면 여러분 찍고 싶은 투표 해보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찍고 싶은 정치인 여러분 손으로 키워보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어머님 아버님 세대는 그저 내가 싫어하는 정당 싫어하는 정치인을 떨어뜨리기 위한 선거를 수십 년째 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살면서 와 내가 이 사람 꼭 뽑고 싶어서 선거해야겠다 몇 번이나 되십니까? 계속 떨어뜨리기 위한 선거하고 있다 보니 어차피 뽑아줄 놈들을 계속 뽑아주다 보니 이 쓰레기 같은 기득권 정치 세력들은 여당이건 제1야당이건 상관없이 어차피 우리 뽑아주는구나 기득권으로 똘똘 뭉쳐서 국민들을 노예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 얼마나 잘못됐냐면 제1야당 여당에서는 저 같은 청년 정치인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들은 혈연, 지연, 학연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들 기득권을 유지하기느라 바쁘고 다음 세대, 다음 똑같은 기득권, 혈연, 지연, 학연으로 뭉친 똑같은 기득권에게 자신들의 권력을 승계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을 위하는 정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님들 일하시는 거 좀 더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정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안보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권력으로 기득권으로 똘똘 뭉쳐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그런 정치인은 핍박하고 모함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시고 지금 1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감옥에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들 그랬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그리고 박근혜 3개월만 조사하면 어떤 죄든 다 나온다고. 3개월? 3개월은 무슨 1년이 가까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된 증거 하나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없는 사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그 10개월을 감옥에 법적인 근거도 없이 구금해놨습니다. 지금 드루킹 김경수 의원 보십시오. 가장 최측근으로 연루되어 있는 당사자인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구금시켜놓지 않습니다. 우리 쪽 사람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나쁜 짓을 해도 그쪽 사람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범인 취급하는 세상.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고 이게 바로 불합리한 세상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정말 국민을 위해 일했습니다. 모두가 공무원 세력에게 칼 한 번 못 댈 때, 모든 정치인, 모든 역대 대통령이 공무원 세력에게 칼 한 번 못 댈 때 공무원 연금 개혁했습니다.
원하는 만큼 다 달성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국민 세금 혈세 330조 절약해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대통령이 된 문재인이란 양반은 공무원 일자리 늘리겠다고 16만 개 늘려서 그 330조 한 방에 날려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세금이고 여러분들 자녀 세금이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한 미래 투자금이었습니다. 그 돈이 한 방에 다 날라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을 핵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온몸으로 북한 정권과 유일하게 제대로 싸우신 분입니다. 북한 정권 김정은 북한 수령을 우리가 참수하겠다라고 말한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그리고 이 나라의 평화 외치고 북한을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 북한 주민들의 자유.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여 우리 품으로 오라, 우리가 너희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자유케 하겠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2015년 9월 1일 국군의 날 연설에서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자유케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썩은 정치인이고 그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당장 끌어낸다면서 쌩 난리를 치더니 2016년 3월 26일자 노동당 기사에는 우리는 박근혜를 탄핵한다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지네가 뭔데 우리 대통령을 탄핵하니 많이 하는 소리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 청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조롱하듯이 하는 말, 박근혜, 그 말을 제일 먼저 한 것은 인터넷도 이 나라의 언론 매체도 아닌 북한의 노동당 신문이었습니다. 2016년 3월 26일자 신문에 그런 단어가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부패하다고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했다고요? 제왕적으로 권력이 강했으면 그렇게 잘못 언론에 의해서 드러나지도 않았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묻혔습니다. 드루킹 사건 보십시오. 드루킹 사건에 드루킹이 이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내가 박근혜 탄핵부터 내가 문재인 당선까지 모든 여론을 조작했다. 자기 입으로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묻고 있고 가장 연루되어 있는 김명수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이 앞장서서 묻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 안보가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4.27 평화선언문 한번 보십시오. 4.27 평화선언문 언론에서 하는 말이 아닌 문서로 된 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핵을 폐기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문서 내내 등장하는 말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그 어떠한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입니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면 모르겠는데 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일까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문재인이나 김정은이 제일 먼저 외친 말이 아닙니다. 바로 김일성이 제일 먼저 외친 말입니다. 김일성이 대한민국에 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해서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들과 미군을 인질로 협박하면 미국이 미군을 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미군만 철수하면 우리가 핵 없애겠다. 그렇게 등장한 말이 김일성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그리고 그 김일성이란 작자는 어떤 작자입니까? 우리나라 공군들이 연휴로 고향으로 휴가 내려간 그 시점에 남침해서 대한민국의 국토를 짓밟고 대한민국의 소녀들을 유린하고 대한민국의 국군 장병들을 죽였습니다. 희대의 살인마, 그 이름이 김일성입니다. 근데 김일성은 아직도 대한민국 자기들 말로 남조선을 적화 통일하려고 자기 아들, 자기 손자에게 그 방법을 세뇌교육시키고 그렇게 권력을 승계해 왔습니다. 그들은 절대 대한민국을 가만히 놔둘 생각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뺏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이 영토를 유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전 세계에 1900년대에 100여 개가 넘는 공산주의 국가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공산주의 국가는 전부 다 정상적인 국가에서 갑작스럽게 공산당이 출범합니다. 그리고 공산당을 인정한 좌우 공동정부가 생깁니다. 그리고 공산당이 집권하고 딱 그 나라의 파들은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탄생한 그 공산주의 국가는 모두 다 20년, 30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재인이 말하는 연방제 통일안이 어떤 통일안입니까? 우리가 북한 방식으로 통일되면 단 하나도 좋을 게 없는데 북한 방식으로 통일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작하는 게 연방제 통일안 아닙니까? 연방제 통일안 문재인이 말한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김일성이 제일 먼저 고안했던 게 연방제 통일안입니다. 연방제 통일안에서 공동정부 간 후에 우리가 집권하면 다 몰살시켜서 공산국가 세울 수 있다. 혁명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촛불 집회로 그리고 지금도 권력을 찬탈한 그 인간들은 촛불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제대로 된 집회를 하고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방식으로 탄핵을 했다면 혁명이란 소리가 하지 않습니다. 혁명의 사전적 정의란 헌법을 초월하여 사회적 시스템이나 체계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혁명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은 촛불 집회가 헌법이 보장하는 방식을 넘어섰고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헌법에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탄핵 소추안을 3시간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다른 나라는 탄핵 소추안 만드는데 최소 한 달 이상 걸립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렇게 졸속 탄핵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임기 1년밖에 남지 않았던 대통령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대통령 임기 마치고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그때 심판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그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많이 증오를 하고 있었고 많이 언론에게 세뇌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왜 그렇게 빨리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임기 내에 북한 정권 김정은 몰아내고 자유통일 이룩하려고 했습니다. 김정은 참수부대를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강력한 우방인 미국의 강력한 안보 대통령인 트럼프와 함께 김정은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김정은 목 딸려고 했습니다. 그걸 알아차린 북한 정권과 북한 종북 세력과 그리고 그에 기생하는 이 나라의 언론인 정치인들이 박근혜 대통령 몰아냈습니다. 최순실하고 최순실 태블릿 PC 하는데 최순실 태블릿 PC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고 개인이 쓴 게 아닌 단체로 썼을 가능성이 높다는 국가수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이 이거 우리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썼던 태블릿 PC인 것 같습니다 라는 양심고를 했습니다. 7번 내야 된다. 7번 해운대의 젊은 일꾼 참신한 정치 우리 인구 정의로운 내야낸다. 7번 바꿔봐요 국대 정치 참신한 인물 황근영 끼고 7번 내야낸다. 7번
파이팅! 7번 대한민국 7번 해운대의 젊은 일꾼 참신한 정치 그리고 정의로운 대한애국당 7번 바꿔봐요 그때 정치 참신한 인물 한글